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좌익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온갖 무리한 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좌익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과 관련해서 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으로 이재명과 그 주변 세력들이 저지른 대장동 사건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백광현 씨가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라며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국가적 위기 상황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에 저들이 아무리 법원을 정복하고 언론의 눈을 가려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 법정의 저울은 기울어졌을지언정 민심의 저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어이 망국의 길로 가려는 저들을 멈춰 세웁시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외침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빛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한동훈이 과거 당권을 장악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았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줄이고 장동혁 당대표 체제 장악력을 강화했다는 소식 등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인 백광현 씨는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라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하지만 불행히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저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심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오만한 저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찢어 발겼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부를 짐승의 울음만 난무하는 정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거래하고 나누며 민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극악무도한 저들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검찰을 없애려 합니다. 권력의 암세포를 도려낼 검사들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오로지 자신들만 안전한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나라 전체에 울려 퍼질 비극은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어서 치졸한 저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입을 막아 진실의 목소리는 묻고 오직 찬양의 노래만 흐르도록 공론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하는 타락한 언론과 나팔수들만이 두 팔 벌려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부패한 저들은 자정작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판은 고사하고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조차 가차없이 칼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동지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어서 더러운 그들의 마지막 타깃은 법원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퇴임 후 안전한 노후만을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려 합니다. 항소 포기, 사심제, 대법관 정원, 저들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역사는 기억합니다. 나치 독일이 인민재판소를 세워 법을 학살의 도구로 삼았을 때 베네수엘라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의를 무력화시켰을 때 그 모든 독재의 완성은 바로 사법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저울을 버리고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예외 없이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암울합니다.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독재 앞에 침묵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의 허울을 선 괴물 독재가 완성되는 순간
당연히 누리던 자유와 인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광현 씨는 하지만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법원을 정복하고 언론의 눈을 가려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의 저울은 기울어졌을지언정 민심의 저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라면서 기어이 망국의 길로 가려는 저들을 멈춰 세웁시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외침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무거운 걸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백광현 씨가 지금 밝힌 이 마지막 말,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대단히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치의 이름을 뒤집어쓰고 완전한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언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검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경찰은 이미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법원 역시 정말 좌편향된 판사가 아주 득실득실하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인 백광현 씨는 이에 앞서서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 사심제라고 흔히 불리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 소위를 통과하자 기어이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우려했습니다. 국회를 찍고 검찰은 없애고 언론엔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는 법원까지 정복했다. 외부의 비판은 물론 반기를 들면 제 아무리 내부의 동지라도 칼질을 서슴지 않는다. 잊지 말자. 독재로 망한 거의 모든 국가의 마지막 스텝은 대법원 무력화였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렇게 지옥은 완성된다. 이런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정도 앞두고 당헌당규를 손질했습니다. 한동훈 제명 사태로 흔들린 당내 기강을 추스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뜻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령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주요 서울시 지역의 구청장 공천권이 중앙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특히 서울의 경우는 한동훈 때 임명된 소위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이 대단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도 배현진이가 선출됐죠. 물론 배현진은 최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아예 현재로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가까운 자들,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고동진이니 혹은 송파의 박정훈이니 혹은 김건식이니 뭐 이런 많은 자들 있죠. 또 함은경이니 그런 자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서울시당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직접 서울 지역의 구청장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최고위원들이 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뀌지 않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서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물러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지만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동훈에 가깝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언제라도 흔들어댈 수 있는 최고위원은 우재준 그리고 양향자 이 두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미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평택을 선거 출마를 노린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당헌당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누가 최고위원직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나더라도 바로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냥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무너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의 ARS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국위원회 멤버 전체 831명 중 73.3%인 609명이 참여해서 찬성률은 78.9%였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한계 그리고 친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반발하기도 했지만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설 연휴 직후 당명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이정현 신임공관위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이죠. 그런데 이정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정현 신임공관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잘못된 길을 간다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88년 동안 이어져 온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갤럽이 더 이상 정기적인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갤럽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직후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뉴욕타임스 등의 공동조사에서 무당층 유권자의 34%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사기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반트럼프 성향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를 내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뉴욕타임스, ABC, MBC, CBS, CNN 등을 겨냥했고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수년간 형편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허위 및 조작 여론조사는 사실상 범죄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미 대선 과정에서 아이오와주에서 자신이 3%포인트 뒤진다고 잘못 예측한 유명 여론조사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전격 중단하면서 조사 신뢰성 논란과 정치적 압박 공방 속에서 갤럽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환경 변화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전화응답률 하락과 온라인 조사 확대 등으로 조사 방식이 급변하면서 특정 기관의 단일 지표가 과거만큼 상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의 이번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중단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거나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적용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거철마다 조작 또는 편향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은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중단한 미국 갤럽과는 자본이나 경영 측면에서 별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갤럽은 이름만 갤럽이란 말이 들어있지 미국 갤럽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가 대체로 ARS라는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사례를 들어 한국 갤럽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에 편향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 더 정확히 말하면 친좌파 성향 편향된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발표 중단을 계기로 한국, 미국 양국 모두에서 여론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점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